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자본시장의 논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돼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고려아연 생산시설이 있는 울산은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스토리 짚어보고요.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이 울산에 벌어졌습니다. 울산 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3일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태에 대한 울산 여야의 입장을 간단히 들어보고 시작을 하지요. 자, 김종훈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명절 때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민간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사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라든지 기타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영풍 그룹 영풍에서 MBK 즉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개입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더군다나 영풍은 자기 팔을 하나를 자르는 심정으로 MBK 사모펀드의 경영권까지 이제 위임하겠다라는 이러한 점들은 굉장히 울산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위기 의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울산의 상공계, 노동계 등에서도 아마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현정 대변인님? 예, 맞습니다. 75년간 동업자 관계였던 양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질이고요. 울산에 기반을 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여든 야든 막론하고 동일하고 1,900명 직원과 울산 시민 모두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제와 돈의 흐름은 냉정하고 그리고 선과 악의 판단도 불가능하고 선과 악의 흑백 논리를 호도하는 울산 시장님의 관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은 이견이라기보다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보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이견은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토기업 고려아연을 지키자라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또 울산 시민 모두가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은 작년부터 또 지난 3월부터 고려아연과 영풍은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핵심 계열사 간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미 헤어질 결심을 선언했는데 오늘에까지 이렇게 지분 구조 바꾸기 위한 공개 매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영풍하고 고려아연 75년 동업 관계라고 하셨는데 갈등 스토리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회사가 이제 영풍 기업사를 시작으로 영풍과 고려아연이 75년간 동업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사실 75년이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2022년 12월 3대인 최윤범 회장님이 고려아연 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차 전지 소재와 신사업 확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영풍은 잠깐 보수적으로 있는 열매 따먹자 하는 그런 경향의 보수적인 경영을 했고 최 회장님은 혁신적인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살짝이 잡음 일기 시작했는데 24년 9월 이제 고려아연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그룹,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삼자배성 유상증자가 관련된 정관에 국내 기업은 못하고 해외 합작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2022년 6월에 하나그룹의 해외 법인과
현대차의 해외 법인인 HMG가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고려아연은 보유자사주를 LG화학과 하나 등에 매각하면서 최여희 윤범 회장의 우호주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영풍은 본인의 회사가 최대 주주였는데 우호 지분이 고려아연 최 회장 쪽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예. 위협을 느꼈죠. 그때부터. 그리고 24년 3월에 고려아연 주청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에 대한 표결을 두고 한방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문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영풍은 HMG 글로벌 유성 증자의 신주 발행에 무효 소송을 했고 그게 예. 1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은 배당금을 10,000원으로 유지하자. 고려아연은 5,000원으로 줄이겠다. 이런 걸로 지금 그 표대결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무승부가 났어요. 예. 그 고려아연이 영풍에 돈을 벌어서 주면은 영풍도 석포제련소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R&D도 하고 신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받았는 그 배당을 가지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는 데만 집중을 네. 했다 이거죠. 이제 고려아연이 거기서도 감정에 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4월에 고려아연과 영풍이 원료를 공동 구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원료를 많이 사니까 싼 값에 원료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종료를 선언을 했고 6월에는 이 두 회사의 동맹의 상징인 설인상사라고 있는데 이 설인상사가 두 회사의 제품을 유통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 지분은 고려아연이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은 영풍이 하기로 한다. 이런 게 네. 있었는데 그거를 최윤범 회장이 인적 분할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고려아연이 영풍그룹 빌딩에 이제 본사가 있었는데 서울 중구로 이전하면서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장 씨 일과 최 씨 일과 동업 관계였지만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고 어쨌든 최윤범 회장은 뭐 소재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죠. 경영 철학에 이견이 좀 있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울산 시민으로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이 MBK 파트너스 자체도 좀 말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사실 이제 뭐 200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예, 순기능도 있기는.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그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 이 사모펀드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싼 값에 기업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예. 그 수익 기업의 어떤 수익만 창출하는 그런 이렇게 걸로 유명한데 실제로 이 MBK 파트너스는 굉장히 그런 형태로 해서 국내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고 되팔면서 수익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예. 지금 상황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캐피탈이나 뭐 KT렌탈, 웅진코웨이도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NG생명이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수를 했다가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경영 정상화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뭐 많은 이제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뭐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서 막 이제 그 기업의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기업들은 그 고용인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고려아연 인수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뭐 고려아연의 고용 안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투자한 거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중국에 절대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지금의 얘기고 향후에 그 뭐 국제 정세라든지 고려아연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모펀드는 몇 년 내에 사실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엑시트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탈취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될까요? 예. 그 우려되는 부분이 또 첫 번째가 사모펀드가 새 주인이 되면
이게 엑시트를 하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비용 절감, 인력 감축, 예. 대규모 감원. 구조 조정을 반드시 그렇죠. 하게 돼 있죠. 울산 예. 시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경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가 MPF 본질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회사를 팔고 최고의 수익을 올린다인데 고려아연은 이제 MBK 회장이 밝혔듯이 이미 비싼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네.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총이 지금 10조인데 그런 걸 받아줄 여력이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냐. 그래서 중국계 사모펀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비싸게 팔려면은 경영을 잘해야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 MBK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은 MBK가 이제 인수한 이후로 홈플러스는요. 그 16년 2월 기존 부채율이 146%에서 24년 2월에는 3,212%까지 예. 2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네파 같은 경우에는 13년 말에 34%에서 231%로 6.7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롯데카드 19년 말에 466%에서 628%로 1.3배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기업을 인수해서 사모펀드는 재무 개선, 주가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MBK에 과연 그런 경영 능력이나 재무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심드는 그런 실적들이 있어서 우려스럽죠. 100% 잘한 것만 있지는 않지만 고려아연이 그래도 지금 경영진이 전 세계 1위의 기술의 기업으로 키워냈는데 예. 이 경영진보다 더 잘할 경영진을 어디서 데려올 건지 MBK는 그것도 의문스럽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사모펀드에서 사들여서 그럼요. 뭔가 좀 개선시켜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란 말이죠. MBK에 대한 경영 능력, 재무 관리 능력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울산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막 앞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사회 고용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짜 세계 1위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세계 1위의 기업을 더욱 더 높이 올리려면 기술력 하나 아니면은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그 기술력이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기자회견 한 걸 보면 부회장 이하 이제 기술진들은 현 지금 회장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MBK가 인수를 하면 자기들은 다 사표를 놓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기술 자체가 사실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그 회사 자체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역 사회의 고용, 안정화 이런 부분은 뭐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좀 걱정되는 건 신사업 투자입니다. 사실 신사업의 투자는 1, 2년 투자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호주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MBK 같은 이제 사모펀드들은 그런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 매각을 시키든지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제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요. 그 저희가 온산선 폐지를 이제 온산에 있는 주민들이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온산선이 이용되는 이유가 사실은 석포재련소에서 나오는 이제 황산이 황산의 어떤 처리를 위해서 그 온산선을 통해서 사실 고려아연으로 황산 저장하는 탱크로 이제 오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온산선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그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받지 않겠다. 고려아연에서만 나오는 황산을 우리가 저장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지금 캐파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들 영풍 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온산선을 유지해야 되는 더 이상 명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온산선을 폐지하는 주민들의 지금 수건 사업도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풍이 MBK랑 경영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영풍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그 황산에 대한 수송을 고려한 쪽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온산 주민들 그리고 울주군의 주민들, 울산 시민 주민들은 그 위험한 황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산선 폐지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다. 예. 지금까지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사태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죠. 예, 오늘 시사 진단은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현재 울산의 움직임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사실은 그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울산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대부분의 그 울산 시민들도 알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제 1인 1주식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정부에 이런 국가 핵심 시설 지정을 요청을 하겠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장님이 좀 너무 이렇게 지자체장이 이런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닌가라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그 과거에 SK 뭐 소버린 사태하고 이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봤듯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인 1주식 갖기 운동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를 했고 지금 뭐 고려아연에서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도 시설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MBK 영풍이 사실은 이렇게 경영권을 인수하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각 정계나 뭐 노동계 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20년 전에도 울산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정 대변인이 스토리텔러 역할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SK가 외국계 헤지 펀드인 소버린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얘긴데요. 그때는 울산 시민들은 현재 뭐 그래서 울산의 상징인 대공원을 만들어주고 이런 동화 같은 얘기만 알고 계시는데 그때 소버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물러나야 SK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예, 뉴질랜드의 헤지 펀드인 이 소버린이 2003년 3월에 SK 주식을 집중 매집하면서 지분 전쟁의 시작을 알렸는데. 그때 당시 소버린은 한 주당 평균 9,293원에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5년 7월에 그 경영권 공시를 포기하면서 전량 매도했는데 그때 가격이 52,700원. 네. 소버린은 2년 4개월 동안 얻은 주식 매매 차익이 8천억이 넘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감안하면 1조에 이릅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소버린 사태를 촉발한 핵심 원인으로 무너진 기업 윤리, 그다음에 한국식 오너 경영을 꼽는데 당시에 분식 해결을 했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S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요 SK 경영진의 공백을 소버린이 파고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그 서울고법에서 SK의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그 다시 제2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감성적인 1인 1주식 뭐 이런 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맞을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시민 SK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동엽 시장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좀 어릴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건 분위기거든요. 사실 지역 정서나 국가의 정서를 반영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일단 분위기를 잡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20년 전에는 사실
SK가 대공원을 울산에 지으면서 울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SK 고마워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는 더 크게 활성화돼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소버린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행사를 갔다 왔는데요. 예. 이제 SK에서 주관하는 이제 울산 포럼을 지금 3년째 SK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울산의 미래에 있어서 좋은 이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이거를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울산의 미래, 울산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SK가 그 당시에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 울산 시민이 보여줬던 그런 노력에 대한 지금 보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분쟁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나 울산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런 마음에 또 기업에서 또 보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1인 1주식 갖기 운동 이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고려아연이란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향토 기업을 외국 자본에 빼앗길 수 있으니 좀 관심 가져달라. 어떤 그 상징적인 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끝으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려아연을 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녹화 좀 마치도록 하지요. 김종훈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은 단순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 사회, 결국에는 고용원들도 다 지역 사회, 지역민들이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와 기업가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있는 정치계가 잘 조화롭게 원만하게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뭐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려우면 우리들이 돕고 또 우리가 어려우면 기업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2조는 푼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려아연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는 앞으로도 여러 기업에 대한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1인 1주식 사주기 같은 방법으로는 울산의 기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주주 가치가 억눌린 현재의 자본시장에 근본적 고민을 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급격하고 복잡한 여러 산업 생태계에 자본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모적 펀드들로부터 자국 기관 산업을 보호하는 선진 자본제도 정책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고려아연 상황을 보던 한 기관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명분보다는 우리는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만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진이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기업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구상하는 오너는 없을 겁니다. 기업 경영도 농사입니다. 오늘 심은 나무에서 당장 과실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길게 보고 대를 이어서 먹거리를 생산해 줄 거라고 믿어주시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고 울산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자부심을 안겨주는 기업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진흙탕 속의 명분보다는 고려아연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울산, 우리 지역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5년 동안 이어져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관계 3대 이르러 터진 경영권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향토 기업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별은 확실시된 것 같으나 어떤 결과로 흘러갈지 여러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 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